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중국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포트 잘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일단 조금은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 이제 BOJ에서 양적 완화를 유지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금리를 좀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과연 아시아 쪽에서는 동결적으로 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드디어 FOMC 회의를 시작하네요. 페드가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할지 아니면 인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투심이 바짝 이렇게 주춤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193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3000포인트를 좀 지지했죠. 그나마 중국 정부에서 이제는 조금 정책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뉴스 때문에 중국은 3000포인트를 지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큰 변동성 없이 이대로 흘러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세계적인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 플러스에서 AA-로 좀 상향을 했는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최고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 3대 신평사 모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식적인 부분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세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관망하기가 좀 아쉽다 생각을 하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내려와 있는 종목들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오전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지수 1920포인트는 단기적인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이탈되면 상당한 그런 어떤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다행히 유지는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는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자, 중요한 것이 이런 신중한 시점에서 증권주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증권주들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증권주가 올라갔다는 것은 글쎄요, 어느 정도 좀 암시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2000포인트를 부근으로 해서 박스권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종목투캅스와 함께 변동성 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헤쳐나가야 될 그런 방향성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2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 중요한 장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5348번님, 대동전자 5,300원에 비중 60%. 현재가 5,730원이네요. 최근 매매 동향을 놓고 봤더니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3,000주, 4,000주, 5,000주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한 90%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죠. 대주주 강정호 씨가 한 60% 정도, 그리고 자사주가 한 18% 정도, 그러니까 합쳐서 한 90%에서 한 1, 2%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인데,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한 100만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월 27일 날이죠. 상한가 간 날 139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7월 29일 날 29.91%에 마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 찾아보니까 특별한 27일 날 상승할 만한 재료 없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맥점이 5,850원 라인이 딱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850원에 거래량이 대량 동반돼서 뚫는다 굴면 홀딩 하시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 안 된 상황에 5,850원을 뚫지 못한다, 그러면
5,8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9770번님. 한양ENG 8,7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양ENG, 과거에 사실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었죠. 저도 이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히 좀 수익을 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어떤 그런, 실적 호조세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슈 덕분에 주가의 상승폭 15,8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역시나 대량 거래를 동반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모습들. 자, 그 외에 61선 이탈되니까 빠르게 지금 급락이 나와줬죠. 거의 이제 고가 대비 50% 가까이 급락을 한 상황. 일단은 매수가 나쁘지 않은 그런 매수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양호한 그런 매수를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지금 급락 후에 바닥을 기는 과정에서 옆으로 21선을 눕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어느 정도 슈팅 구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분들은 어느 정도 평타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워낙 지금 급락 후에 기술적 조정 구간 계속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한양ENG 일단은 만원 중반대 1,600원대까지는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7만원의 비중 20% 전화번호 50518번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가 62,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 매우 좋습니다. 실적 매우 좋고요. 다만 CEO 관련된 리스크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주고받거니 하는 패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의료보험 확대 국면에 진입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 성장성 어쩔 수 없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과거 25,000원 대비해서 71,000원까지 쭉 올라왔다가 그나마 양호하게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 같이 받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기 때문에 7만원이라고 하면 좀 높죠. 매입 단가가 거의 고점에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만 가져가신다고 하면 매입 단가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주가 밀렸을 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다, 본인이 생각이 많다 생각을 하시면 가지고 계신 물량만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매입가 근처는 오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292번님 메디톡스 비중 10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51만원에 매수하셨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폭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 자, 역시나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급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겨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제가 지난번에 메디톡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자, 메디톡스마저 못 간다면은 한국의 제약바이오 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없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 9월 9일경에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손바뀜이 한번 나온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는 201선에 대한 어느 지지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61선 부근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실적 증가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등 구간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고가 대비 반절 정도, 그러니까 급락한 거에 대해서 반절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폭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가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55만원까지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685번님 삼본정밀전자 8,400원에 비중 20%. 현재가 7,77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 놓고 보더라도 꾸준히 좀 감소되는 영업이익도 꾸준히 감소되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상반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 기준은 19억 정도 나온 상황이네요. 예, 기관은 매수세 없습니다. 흐름 조금 안 좋다고, 수급적인 부분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그나마 좀 아랫골이 굉장히 좀 시가에 낮게 시작했는데 위로 올리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한 7,900원 라인이 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게 본다고 하더라도 8,000원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 7,900원 목표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954번님 SM 46,6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SM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아졌던 상황이었죠. 지난번에도 이제 3만원대에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SM 47,000원, 6,000원에서 7,000원 1차 목표가 잡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일단 44,000원대에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들. 글쎄요, 일단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3만원대, 4만원대
원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던 상황이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매도세가 조금씩 강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홀딩은 가능하겠지만은 일단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이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46,000원대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매수가 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가가.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21선이 지금 거꾸로 눕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42,000원 정도까지는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967번님, 금강공업 85,000원에 비중 20%. 최근 들어가서 주가 114,500원 찍고 주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지지해야 된 라인인 78,000원도 지지를 못하고 하방으로 좀 밀리고 있는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패턴 보이고 있죠. 이런 흐름이라면 65,000원은 무난히 만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하방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하방으로 조금 더 한 63,000원 라인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좀 많이 급락을 했네요. 많이 급락을 해갖고 저가 66,600원까지 하락하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85,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손절 라인 이미 늦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방으로 63,000원까지 열어놓은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문의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방 라인 잡아드리고요. 하방 63,000원 올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걸로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519번님 삼성 엔지니어링 42,00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개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죽이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20만 원대부터 30만 원대부터 주가의 반등이 거의 없이 지금 한 방에 지금 2만 원대까지 꽂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그 사이에 진폭은 좀 있었지만은 계단식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그런 패턴의 모습들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매수가 42,000원대 매수하신 그런 상황이신데 이번 연도 초반에 좀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매수하셨다가 지속적으로 좀 지하실을 파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적자적인 부분들 유지가 되면서 3분기에는 과연 흑자 전환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업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냐, 어느 정도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글쎄 일단 추가 매수적인 부분과 주가의 상승폭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일단은 지금 일단 물리셨기 때문에, 크게 물리셨기 때문에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자, 이 종목, 최대 폭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3만원대 중반까지는 일단 보입니다. 3만원대 중반까지는 보이는 상황입니다만은, 워낙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컸던 상황이라, 확정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일단은 3만원대 오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코롱이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78,300원이요? 30%고요. 78,300원에 30%요? 예. 예, 매수하신 지 꽤 되셨나봐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오늘 좀 반등 나와가지고 1,400원 오른 75,000원의 장을 좀 마감을 했고요. 코롱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죠. 여러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 엄막적인 역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종합건설, 폐수처리, 전자제품,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뭐 폐기물 처리, 뭐 굉장히 많죠. 뭐 주력으로는 코롱 생명과학, 뭐 MOD, 뭐 인더스트리 뭐 많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쌍봉 구간 만들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패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승 탄력 제가 산 가격까지는 오고 있어요. 근데 뭐 매입가 정리하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수익 보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아니, 네. 너무 지루해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범하는 오류가 진드금이 잘 참았다가 오르려고 할 때 2%, 3%만 먹고 나가는 그게 좀 문제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82,000원, 3,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저번에 상승 나왔을 때 수익 실현 안 하시고 버티셨죠? 예. 그러니까 이번 상승 나올 때도 버티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주가 하방으로 내려갖고 겁날 것 같으시면 82,000원, 3,000원 올라왔을 때 반절은 수익 실현하시고 반절만 가져가세요. 예. 그리고 반절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한 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문의 주시면 반절 물량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방향성 갖고 매매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현대페인트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2,900원에 30%요.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이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전환사채 이번에 발행했는데도 떨어지고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예. 좀 궁금해서. 일단은 지난번에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예, 또 더 갈 것 같아서 또 있으면 떨어지고, 계속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예, 매일은 안 보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아, 그러세요? 지난번에 저희 이제 윤동식 멘토님하고 저하고 이 현대페인트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일단은 3,000원대 초중반 때는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적인 부분을 계속 꾸준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현대페인트가 어떤 실적이 됐건 재료가 됐건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매물벽이 있잖아요. 재료가 나왔는데 매물벽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맞고 떨어질 확률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4,000원에 대한 4,000원 미만권에서 계속적인 매물이 나왔어요. 4,000원대 맞고 떨어지고 3,500원대 맞고 떨어지고 3,100원대 맞고 떨어지고 3,000원대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 또 3,300원대 맞고 떨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4,000원부터 고가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물량의 압박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격도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지금 물론 지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지만은 얼마만큼 내가 이 종목을 잘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면세점 지금 오픈했죠. 네. 부산항에 오픈했죠. 8월 30일 날 오픈하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자, 그 이후에 8월 31일에도 주가가 오히려 급락이 나왔어요. 재료 소멸로 급락이 나온 겁니다. 재료 소멸로.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자, 면세점 오픈을 했고, 자, 그럼 그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홀딩 관점을 좀 봐야겠는데, 과연 엄청난 그런 어떤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2,9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홀딩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가 대비 계속적으로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1,500가 2,900원 지금 매수가 부근 있죠? 네. 매수가 부근까지는 간단하게 올 것 같아요.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걸린다는 점, 풍파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점 좀 생각을 하시고 그때 가셔서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매도할지 아니면 끌고 갈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2,9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아, 기간이 좀 걸린다고요? 기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료가 없습니다. 종목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종목은요. 네. 썬데이 토주고요. 네. 비중은 40%고요. 네네. 매입가는 17,200원인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비중 40%라고 말씀하셨죠? 40%요. 네, 40%. 네. 현재가 1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 썬데이 토지에서 지금 애니팡 3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네. 잘 모르는 산업에는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잘 게임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네. 적어도 저희가 만약에 썬데이 토지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 네. 구글 다운로드 순위에서 아니면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순위에서 네. 애니팡 3가 1, 2위에 가 있나 10위에 가 있나는 확인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다운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용자가 결국은 유저가 많아야지만 매출 부분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서 그냥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음부터 좀 그렇게 투자를 해주시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3,000원짜리 주식이 2만 원까지 한번 가파르게 상승을 한번 했었죠. 과거에 2014년도 애니팡 1 효과에 힘입어 3,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10,000원까지 50% 가격 조정, 그 다음에 다시 23,000원까지 상승.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15년도에는 지속적인 박스권 구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좀 낙폭을 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160만 주, 190만 주 거래량 동반되면서 기관이 뭐 거의 매물을 쏟아냈죠. 쏟아냈는데 진정 국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7,200원이라고 하면 매입 단가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 없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가를 매입 단가를 딱 잡아드릴게요. 매입 단가. 17,200원. 아. 그러니까 매입 단가 오면요.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뭐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게임을 그러니까 결국은 모바일 게임 흥행에 힘입어 주가가 5배 이상 가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바일 게임이 흥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눈여겨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어, 안드로이드 플레이어 다운로드 순위 이거 항상 체크해 가시면서 이게 계속 치고 올라오고 다운로드 수가 증가된다고 하시면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네. 이거 막 10위 막 50위 막 아래로 내려간다. 그럼 인기 없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러면 이제 로스컷을 좀 하셔야 돼요. 손절을 좀 정확히 잘.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반등 나왔고 17,200원까지는 한번 상승 기회 있으니까 1차 목표가 17,200원 잡으시고요. 네. 개인이 대응하시기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거 뭐 플레이를 잘 못 하시겠다. 그러면 17,200원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다시 대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17,200원 되면 전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네, 다음이요.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만 9천 원이고요. 한 예. 20% 정도요. 20%요? 네. 자, 이제 앞으로 뭐 카카오로 사명이 좀 변경이 되죠? 일단은 네. 뭐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좀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12만원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계속적인, 재료적인 부분들, 어떤 그런,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시장에는 미래 성장 산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적 증가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일단 다음 달에 같은 경우에도 대리운전 관련된 그런 어떤 어플 출시를 좀 하게 되죠. 사업에 진출 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지난번에 좀 말씀드릴 때도 12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보자. 자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총선까지,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는 홀딩,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드렸지만은, 선거 때 거의 이제 보통 우리 전 국민들이 핸드폰을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당에 누가 지지율이 얼마나 되고 그걸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선거 때마다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해서 일단 13만 9천 원이시잖아요. 네. 지금 좀 물리셨지만은 충분히 홀딩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은 계속적인 좀 더 늘리면 어때요? 추가 매수요. 네.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지 마시고요. 자, 지금 쓰리바닥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12만 1,000원, 12만 100원대, 11만 9,800원대, 12만 700원대. 지금 쓰리바닥 구간인데 이 쓰리바닥 구간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화된 상황에서 주가의 슈팅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보통 쓰리바닥 구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주가의 진폭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어제 이제 어제 좀 하락이 좀 나와주었었죠. 2.8% 하락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일단 캔들 자체가 양봉 포지션으로 마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까지 12만 원대 이탈하는지 여부부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 이탈을 하게 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한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홀딩 한다라고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쓰리바닥 구간 정확하게 확인하고, 12만원대 지지되면, 그때 추가 매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또 전화 드렸어요. 아이고, 자주 하시네요. 너무 기아차 52,000원 왔어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52,000원.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예, 별 말씀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시는지요. 쪽집게세요, 쪽집게. 아유, 아니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요? 그 매입 단가랑 비중 정확히 어떻게 되셨죠? 75,000원에 50%예요. 지금으로부터 75,000원 가려고 해도 한 50% 이상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단기로 매도했다가 네. 좀 저점에 다시 또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 2년이 넘었어요.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현금 확보 다 해놨어요.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해가지고. 예, 잘 하셨고요. 예. 글쎄요, 저는요, 네. FOMC 이후의 주력 종목이 자동차라고 봐요. 아, 그러세요? 네, 자동차라고 네.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환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율,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자동차 섹터들이. 기아차 같은 경우도 4만 원 대비해서 5만 2천 원이면 30%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12만 원 대비해서 16만 원 정도면 한 30% 정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자동차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빗대어 얘기하면 소나타 사이클이라는 게 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차 효과에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뭐 효과가 있어요. 지금 뭐 중국 쪽 판매 둔화로 인해서 뭐 주가 안 좋다라는 이슈고 이 악재로 인해서 주가 밀렸잖아요. 네. 결국은 중국 쪽 판매가 안 된 게 결국은 뭐 차량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판매가 안 된 부분이고요. 네. 최근 들어가서 이슈 찾아보더라도 결국은 기아차, 현대차 8월 관련돼서 유럽 쪽 판매 뭐 6.2%인가 되죠. 6.5%던가 6.2%던가요. 최대 수치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디죠? 한전, 부지 그동안 진짜 억눌러 왔던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를 억눌려 왔던 한전, 부지 매입이 이번 달이면 자금을 완납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재무제표상으로 부채로 잡혔던 게 이제는 자산으로 잡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뭐 눈여겨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52,000원이 딱 쌍봉 구간이잖아요. 네. 딱 쌍봉 구간인데, 만약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약간만 뭐 0.10bp나 0.25bp 정도 오른 다음에 뭐 2016년도에는 안 올릴 거다. 이러면 주가 날아갈 거예요. 근데 뭐 애매하게 뭐 한 0.5 올려놓고 뭐 또 올릴 거다. 이래버리면 주가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도 섹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네. 제약바이오 뭐 개인들 겁먹어가지고 안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에는 52,000원 기아차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쭉 상승 나와가지고 적어도 57,000원, 62,000원까지는 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정리하지 마시고요. 매입하셨는데 정리하지 마시고 정리 뭐 쓸데없이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번에는 목표가를 57,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네. 만약에 이번 주 말에 패드에서 뭐 안 좋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뭐 49,000원, 48,000원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정리하지 마시고요. 예. 홀딩 하신 전략 추천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로 52,000원이 아닌 57,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네. 좀 무대포 정신을 홀딩 하신 다음에 그때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48,000원 오면 다시 조금 더 사면 어떨까요? 그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네. 매수해야 되는지 꼭 말씀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한유팜요. 대한유팜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24,000원에 30%입니다. 24,000원에 30%요? 예.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네요? 예.
36,000원까지 상승했는데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인데. 예. 그때 예. 오일 때문에 그래갖고 계속 홀딩을 그냥 그렇죠. 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어떤 광고 새 오일 나왔다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빠져가지고 일단 예. 장기적으로 갖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이 될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세요? 예. 자, 일단은 이 대한유팜이 테마 섹터에 강한 성향인 건 알고 계시나요? 예, 약간, 예. 테마주들은 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 종목이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지난번에도 뭐 카자흐스탄 관련된, 그러니까 이 카자흐스탄 관련된 얘기가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 광고 관련된 얘기는. 자, 그래서 뭐 록산인가? 뭐 제가 알기로는 록산인가 뭐 어디 그쪽 연결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종목이 꾸준하게 지난번에 뭐 바이오 관련돼서도 올라갔었죠. 42,000원대까지 주가의 급등세에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36,000원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고점에 대한 부분, 마디 맥점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진 그런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은 어떤 그런 주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해먹은 주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해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은 좀 비추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매수가까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광고적인 부분들 언제 생산하고 얼마나 양이 나오고 그건 누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 탐사기로 밑에 땅굴 파갖고 탐사를 해도 그 양이 얼마인지도 알 수도 없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없고 그 기간이 사실 뭐 단기적으로 3개월, 4개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무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를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불확실성에 투자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한번 결정적인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은 조금은 보류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매수가 부근 있죠? 예.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23,000원대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어떻게 한번 빠져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습니까? 23,000원 부근까지는 올 것 같은데요. 예. 진폭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풍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2133번님 영업무역 62,600원에 비중 20%. 과거에 제가 이 종목 한번 상담해드린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그때 답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은 원엔달러 차트랑 커플링 시켜갖고 맞춰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 아래 원엔달러 차트를 좀 띄워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원엔달러가 과거에 뭐 1,100원, 1,072원 대비해 1,200원까지 쭉 올라올 때 동사 주가 같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 8월 말부터 같이 조정, 오르고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엔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환당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1,200원 마지노선을 좀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맥점이 65,000원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6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835번님, ACT, 29,000원에 비중 7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ACT, 일단은 지난번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의외로 신규 상장된 종목 치고서 꾸준히 상승이 나왔던 그런 유일한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6,000원대부터 지금 4만원대까지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제 15,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급락이 좀 나와주었죠. 중요한 그런 맥점적인 부분들 다 이탈을 하게 되면서 자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 자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어느 정도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 지난번에 실적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좀 나왔지만은 급격한 증가세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실적적인 부분들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워낙 지금 고가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보는 1차적인 목표가적인 부분들 일단은 23,000원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를 할지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주가 다시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19,000원대 지지됐을 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737번님, 티웨이홀딩스 12,100원에 비중 100%.
100% 굉장히 많이 남으셨네요. 최근 주가 7월 때 상승 나와가지고 12,100원 한번 갔는데 딱 그때 매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급락 나오고 있죠. 9,200원까지 하락하는 패턴. 21선을 일봉상으로 21선을 계속 5일선이 맞고 떨어진 악질적인 차트 패턴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좀 안 좋습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61선이 좀 이탈되는 패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월봉상으로는 아랫꼬리를 21선을 아랫꼬리를 거치면서 길게 단 패턴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9,000원대 다중바닥을 좀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지없이 이번에 9,000원 이탈돼가지고 8,000원 하반까지, 8,120원까지 밀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진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9,000원 라인은 꼭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이 종목이 9,000원이 지지가 돼가지고 위로 올린다고 하면 가격적인 상승 한번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 종목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면 하방보다는 상방을 일단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반등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천가 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426번님, 두산중공업 23,000원에 비중 9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에 이어서 개인들 상당히 죽인 종목 두산중공업이 되겠죠. 최근에 두산중공업 그런 사장님이 야구장에 좀 많이 등장하는데 주가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서 16,000원대까지 급락이 좀 나와주었다가 23,00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었던 그런 부분들. 일단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낙 지금 주가 하락폭이 좀 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폭이 나와줄 때도 어느 정도 진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4,000원대 일단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강력한 저항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료를 동반한 실적적인 부분들 돌파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두산중공업에 있는 그런 재료적인 부분들 앞으로 방향성적인 부분들 조금은 힘이 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50% 즉 90%이기 때문에 40%는 일단은 정리를 좀 하시고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25,000원대까지는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그냥 문자로 보겠습니다. 일양약품이고요. 68,000원에 비중 30% 매수하신 분인데 지금 현재 주가 48,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좀 많이 설명을 드렸죠. 10만원대 목표가 정확히 좀 잡아드렸었고 손절 라인 98,000원 그리고 1차적인 지지 라인 7만원 그리고 이번에 반등 나왔을 때 6만원 그리고 이번에 반등 나와도 5만원 정확히 좀 많이 잡아드렸는데 글쎄요. 일양약품 괜찮습니다. 기업 괜찮고요. 결국은 놀텍과 슈펙트 이 두 제품의 효능에 힘입어 주가 우상향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경우 결국은 흐름이라는 게 있고 수급이라는 게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만원대 종목이 200% 상승해서 만원까지 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기술적 조정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나마 5만원대 지지 라인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5만원대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없죠. 지지해야 되는 라인을 못 지켰지만 5만원대 근처를 계속 녹화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68,0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생각하기에 이 종목 조금 더 박스권 구간에 갇혀가지고 주가 4만원대 초반으로 밀린다. 그러면 비중 10%만 더 담으셔갖고 매입 단가를 조금 낮추신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를 57,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는 대림산업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좀 올라가지고 딴 종목들은 다 팔았거든요. 네. 딴 종목들을 파는데 대림산업은 좀 63,000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매입을 해서 30%를 매입해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팔까 생각을 했거든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왜 파실 생각을 하셨어요? 거래량이 좀 늘어야지 종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이제 팔 생각을 하다가 그냥 홀딩하고서 있기로 하고서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65,000원 정도면은 그냥 더 사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것만 놔두고 대림산업만 하나 놔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보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예,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 기고 있죠. 예. 삼성전자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까? 상승했다 올라갔다 상승했다 올라갔다. 자, 예. 대림산업도 상승했다 올라갔다. 다른 쪽 다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들. 예. 거의 바닥권에서 상승했다 올라갔다. 거의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자, 결국에는 이번에 배팅을 결국에는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금리 인상 하냐 못하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대림산업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대형주들도 지금 여타할 어느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의 상승폭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예.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금리 인상을 한다 못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 일단 시청자분님께서 스스로 금리 인상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네, 오늘 그래가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있잖아요. 예. 좀 상승해가지고 다 처분했거든요. 잘 하셨네요. 네, 처분하고서 예. 근데 대림산업은 뭐 전부 다 이득은 남겼어요. 네네. 조금만 이득만 남겼어요. 예. 근데 대림산업은 옛날부터 제가 좀 홀딩하던 주식이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아침에는 한 3만 주가 나오더라고요. 1시간 동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홀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일 그 주식 거래량을 넘었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마지막 판에 팔아야 되나 마나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매도 누르나 마나 해가지고 그냥 마음 먹은 거 그냥 대림산업 갖고 가기로 했으니까 냅둔다 해가지고 냅두고 이거는 미국 금리 인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아니더라도 내리면은 좀 더 사고. 예. 이제 그럴 마음으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계시지 마시고 스튜디오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스튜디오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은 지금 바닥 구간이 맞고 그리고 예. 상승 구간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불확실성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형주들 자체 거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엄청나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대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가의 상승폭 충분히 지금 거를 차트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69,000원 부분까지 7만원 이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앞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내일 만약에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해서 68,000원에서 69,000원 선이 넘어간다. 라고 하시면 다른 종목들처럼 일단은 수익 실현 하시고 현금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저 하나만 딱 물어볼 게 있을게요. 예.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18일날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요? 예. 예, 18일날 새벽에 나오는데 이 종목은 근데 왜 그러냐면 종목은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정리해 버려 가지고요. 예. 요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예. 하나 갖고 있는데 요게 조금 주력 종목이에요.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고. 예. 현금 비중은 이제 70%로 마련해 놨어요. 예. 근데 대림산업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저는 유화 쪽이랑도 관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학주하고요. 예. 근데 화학주하고는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게요? 화학주하고 관계 있던 없건 지금 중요한 건 주가의 상승폭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화학주하고 연결이 돼도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폭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없어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지체돼갖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고점 부근입니다. 69,000원대까지는 홀딩 전략. 주가가 하락폭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를 만약에 매수가 부근을 위협한다라고 하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신 전략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중국 원양자원이고요. 네.
매수가는 3,620원이고 비중은 90%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예. 이 종목 제가 과거에 한번 상담해드렸는데 그때 안 보셨나 봐요? 못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 종목 한 2번 정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1차적으로 4,500원, 5,000원 라인 잡아드렸는데, 조금 매도를 못 하신 게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종가가 3,165원에 끝났네요. 결국은 예. 중국 원양자원, 머리가 아프죠. 장화리 관련돼가지고 CEO 리스크 과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업 부족으로 인해서 영업 적자가 1,000억 이상 났었죠.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191억 정도 적자. 장아리의 개인 회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과거에 1,000원이었던 주가가 14,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예. 결국은 외환송금 관련된 규제를 중국 정부에서 풀기 때문에 외환 자금을 한국 쪽으로 이체를 해가지고 이제 배당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심 때문에 주가가 1,000원대부터 14,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작년 빼놓고 보면요. 2014년도 빼놓고 본다고 치면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우량합니다. 그러니까 13년도, 12년도만 놓고 본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48%, 40%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원 팔면 44원, 48원이 남는 회사예요. 근데 결국은 CEO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주가 쭉 올라갔다 쭉 빠지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큰 자금을 중국 원양자원에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달인가 6월달에 100억 정도 제3자 배정 유증을 했죠. 5월 27일이네요. 102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증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 한번 찾아보니까 장화리 아들이 거의 다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공시를 한번 안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장화리가 최대 주주를 갖고 있는 상황에 아들까지 2대 주주로 껴놨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주가 슈팅에 나오긴 할 건데 CEO 리스크 부분 굉장히 안 좋죠.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효성 나왔었죠. 그런 부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큰 자금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쪽 증시나 중국 쪽 상황 안정된다고 하면 3,600원은 한번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3,600원이었을 때 비중을 한 반절 정도만 줄이시고요. 투자 금액이 소규모다. 그러면 한번 모험을 한번 태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3,600원 라인이 언제쯤이면은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할 것 같고요.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에는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위험한 주식, 너무 큰 자금 투자하지 마시고요. 큰 자금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에 차트로 지금 놓고 보더라도 계속 21선 맞으면서 떨어지는 패턴 보이고 있고, 전저점 계속 이탈하는 패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중국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상한가로 가겠죠. 과거에 언제였죠? 중국 무슨 회사랑 M&A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시가 떴는데 가짜였죠. 다른 회사였죠. 가짜가 아니라. 그런 해프닝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잔뜩 뭐만 터져라 하면 이게 잔뜩 부풀어 있는 풍선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런 풍선 같은 거에다가 내 큰 자금을 투자한다. 이게 참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왔을 때 매입 단가 3,600원 근처 오면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정리하시고요. 반절만 가져가시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매매해 주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휴니드고요. 예. 매수가는 1,450원이고, 예. 비중 40%요. 비중 40%요. 기간은 한 2, 3년 정도 보려고 하거든요. 기간을 2, 3년 정도 보려고 하신다고요? 네네네.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 2차 목표 이런 거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1차 목표가 저는 12,000원 보고 있는데 어떡하죠? 12,000원이요? 예. 일단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휴니드가 이번 연도 1월 달에 주가가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4,000원? 6,000원? 4,000원에서 5,000원이었어요. 네네네네. 지금 주식 투자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정확하게 얼마나 되셨어요?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 6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4,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사셨어요, 일단. 네네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게, 네네.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14,000원대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네네. 자,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은, 네네네.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월봉으로 봐야겠네요.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2009년도에 최고가가 얼마인가요? 지금 보이시죠, 화면? 네네네. 얼마죠? 이게 얼마죠? 14,000원? 14,150원이에요. 네네네. 이번 연도 최고가가 얼마죠? 14,000, 똑같네요. 똑같죠?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해되시겠죠? 네네네. 14,150원에서 최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근데 2년 장기 투자하신다는 거 조금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해서 일단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일단은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네네. 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12,55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12,500원을 맞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500원 차이로, 그러니까 50원 차이로 맞고 다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네네. 저항 구간이 진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상승시에 차익 실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휴니드 4,000원일 때 5,000원일 때 장기 투자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너무 고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지속적으로 긴장의 끈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순식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곳곳에 열려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요. 내일도 긴장 바짝 하시고 변화적인 측면들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조모트캅스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